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은 북튜버로 인사를 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Having It All. 네, 요 책이에요. 이 부와 성공,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증명할 위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책을 제가 낭독을 해볼게요. 일단 좀 목차 소개부터 해드리자면요. 작가는 존 아슬라프입니다. 이 작가는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코치로 꼽히며 행동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적용했습니다.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책 시크릿에 등장하는 대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자수성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 다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정말 그 책을 보고서 정말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책을 제가 낭독을 해볼 건데요. 목차 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네. 요 책은요, 1부하고 2부로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록이 또 뒷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1부는 운명의 신은 공평하지 않다. 1장, 너무 힘들다면 이 길이 맞는지 의심하라. 2장,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3장, 우주를 움직이는 대원칙, 최소 노력, 최대 수학. 4장, 생각과 감정이라는 파동 에너지. 5장, 완벽한 실패자가 되는 방법. 이게 1부 안에 5장이 들어가 있고요. 2부는 Nothing or Everything. 네. 1장은 당신은 몇 개의 파워 팩트를 가졌는가. 2장은 짐 캐리의 2천만 달러 수표. 3장은 돈을 벌기 위한 5가지 선택지. 4장, 운에 맡기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부록은 인생 설계 매트릭스라는 부분입니다. 1장, 나도 몰랐던 나의 꿈. 2장,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기술. 3장, 하버드 졸업생 3%만 실행한 마법의 주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1부에서 요거 3장, 우주를 움직이는 대원칙, 최소 노력, 최대 수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낭독하겠습니다. 4장, 우주를 움직이는 대원칙, 최소 노력, 최대 수학 부분 낭독할게요.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한 수준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당신의 뇌는 두 눈 사이에 있는 약 1.3kg의 물질로 인류가 아는 것 중에서 최고로 정교하고 복잡하며 놀라운 장치다. 이 뇌가 당신이 보고 말하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우리는 이처럼 강력한 도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작동 방식, 특히 최적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살펴보자. 먼저 당신은 단지 에너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가령 고성능 현미경으로 물질의 가장 작은 기초 단위들, 원자나 양자, 전자가 아닌 작디 작은 중성자, 글루온, 쿼크, 중간자 등 원자 내의 미립자들을 들여다보면 그저 아주 작은 빛의 전자기적 진동파만 보일 것이다. 이런 조각들이 당신을 구성하고 있고 당신의 뇌는 그 조각들 각각의 진동을 통제한다. 둘째로 당신의 뇌는 신경조직 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뇌세포들이 자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사람은 유전적 소인을 타고나 바꿀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재 누군가 나는 그저 이렇게 태어났어. 이게 나의 태생적 상태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단지 반만 맞다. 유전적 소인이 당신의 내적 프로그래밍의 약 50%를 설명한다면 나머지 50%는 먼 옛날 유년기에 배우고 머릿속에서 조절된 행동 양식과 인식, 신념, 습관에서 비롯된다. 좋은 소식이 있다. 즉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오래전 형성된 조건을 바꾸고 뇌의 내재적 천재성을 활용해 목표와 꿈을 성취할 수 있다.
예전의 뇌, 새로운 뇌. 먼저 뇌의 세 가지 주 부분을 빠르게 살펴보자. 목의 왼 윗부분 근처에 있는 뇌관은 냉혈 동물 파충류의 뇌와 비슷하게 생겨서 파충류 뇌라고도 불린다. 뇌관은 호흡을 비롯해 신체의 많은 본능적 기능을 조절한다. 옛 포유류의 뇌는 온열 포유류의 뇌와 비슷하다. 감정과 성욕을 지배하며 기억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섭기 시대에 살던 초기 인류는 포유류 뇌와 파충류 뇌에 의존했다. 그때 이후 뇌의 이 부분들은 전두엽이라 불리는 뇌의 새로운 부분과 겹쳤다. 전두엽은 인간 뇌의 35에서 40%를 구성하고 모든 가능성의 장과 연결하는 부분이다. 흥미롭게도 침팬지의 전두엽의 뇌는 약 70%를 차지하는 반면 개의 경우는 약 7%, 고양이의 경우는 단지 3% 정도만 전두엽이 차지한다. 전두엽은 마치 최고 경영자 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아서 초점과 집중, 학습, 관찰에 관여한다. 불행히도 보통 사람은 1분에 7번에서 10번 정도 집중력을 잃는다. 당신의 뇌가 양자증,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도록 하려면 전두엽을 활성화해야 한다. 전두엽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에 연결해주는 부분이다. 또한 당신의 의식이 산만해지는 것도 막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전두엽에 접근하는가? 명상과 집중 능력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 명상은 내면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두엽을 활성화한다. 당신은 명상을 통해 단지 당신의 개인적 최고 경영자 또는 전무이사에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능 자체와 당신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양자장에 접속하는 방법 또한 스스로 배우게 된다. 명상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배울 것이다. 두뇌 가소성. 흔히 신경 가소성이라 불리는 두뇌 가소성은 뇌세포가 새로운 연결부를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뇌세포는 초당 평균 100만 개의 새로운 신경 접합부, 시냅스를 만들고 있다. 당신은 글을 읽고 생각하고 듣고 뭔가를 하거나 경험할 때마다 뇌의 신경 접합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체계의 활동성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신경체계의 활동성이 증가할 때 당신의 지능이 향상되고 뇌가 새로운 해답을 찾는 능력 또한 향상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뇌가 보통의 다른 사람들의 뇌 크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뇌보다 신경 접합부의 수가 20에서 25% 정도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뇌의 가소성으로 인해 당신은 새로운 사고 패턴과 행동 양식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사실 또한 사고 패턴과 행동 양식이 기존 생각대로 타고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당신은 난 그냥 이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바꾸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뇌의 신경 접합부들이 바뀌고 당신은 새로운 신경 다발들이 지시 또는 명령하는 것에 기초해 다른 식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는 곧 당신은 당신이 선택하는 뭐든 성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새로운 목표와 꿈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신경 접속부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오로지 그럴 때만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성공을 이루기가 쉬워진다. 뇌의 두 측면. 예전에는 오직 IQ만 사람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여겼다. 불행히도 IQ는 언어와 수, 논리로 작업하는 능력, 곧 좌뇌와 통제하는 기능만을 살핀다. 오늘날에는 뇌의 양측면, 곧 좌뇌와 우뇌 모두와 이 두 개의 되뇌방구로 연결하는 부분인 뇌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좌뇌는 언어와 논리, 수학 순서를 강조한다. 우뇌는
운과 리듬, 음악, 그림, 상상력을 강조한다. 뇌량은 좌뇌와 우뇌 이 두 개의 뇌를 연결한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다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개념적이고 사회적이다. 이처럼 뇌의 다른 측면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두 유형을 이해하면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또한 이해한다. 이런 이해를 통해 당신은 일례로 스스로 영리하지 못하다거나 착하지 못하다는 낮은 자존감을 없애고 자신에게 다른 가능성들을 열어줄 수 있다. 다중지능. 당신의 뇌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는 두 개의 반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적 능력들도 있다. 이런 정신적 지능은 IQ와 다르며 다중지능이라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자세히 들어가지 않고 지능의 여러 유형과 각 유형의 지능이 드러나는 몇 가지 방식을 개략적으로만 살펴보겠다. 언어지능. 소리나 의미, 말의 순서에 대한 감수성을 드러낼 때 이 지능을 사용한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글을 읽고 말하고 들으며 쓰는 것을 좋아한다. 논리수학지능. 수학이나 또 다른 복잡한 논리체계에서 능력을 나타낼 때 이 지능을 사용한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하며 순차적으로 생각하길 좋아한다. 음악지능. 음악을 감상하고 이해하며 창작할 때 사용하는 지능이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노래하고 흥얼거리며 음악에 맞춰 장단 맞추기를 좋아한다. 시각공간지능. 시각적 세계를 정확히 인지해 마음속에 또는 종이에 재창조하는 능력이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상상하고 공간 속 사물을 다루며 예술품 창조하기를 좋아한다. 신체 운동지능. 이 지능 유형이 높은 사람은 자기 표현과 목표 성취, 오락을 위해 신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움직임 또는 행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개인간지능. 이 지능을 통해 다른 개인, 곧 다른 사람의 기분, 욕망, 동기를 인지하고 이해한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듣고 설득하며 협상하기를 좋아한다. 개인 내 지능. 이 지능 유형을 사용해 자기 자신의 감정과 가치 기준, 개인 사상을 이해한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생각하고 내적 목표들을 정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자연 탐구 지능. 이 지능으로 식물군과 동물군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구별하며 그 능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연에 민감하고 식물계와 동물계를 포함해 세계의 다양한 연관성과 패턴을 이해한다. 각 사람은 이 중 한두 가지 지능에서 선천적으로 탁월함을 보일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지능에서 강점을 보이는가? 그 지능 유형을 개발해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격화시키는 것에 대응할 수 있다. 당신이 가치 있고 충명하며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진짜 믿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렇게 되고 그것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기초적 사실을 통해서도 나는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이해시키고 싶다. 오늘은 Having It All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언어 지능이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즐기는 스피치 강사라는 직업을 또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나요? 오늘은 Having It All을 낭독해 보았습니다.